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일하는 병원에서 1년 반 정도 전부터 호스피스 병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수술 같은 게 호스피스 환자분들 수술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이제 불필요한 시술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괴롭고 또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또 타인의 죽음을 자주 보면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음, 이제는 제가 힘들고 한 게 괴롭고 싫으니까 이제 기계처럼 일하면서 약간 제가 회피하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자리가 쉽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음. 같은 업종에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음, 이래저래 힘드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 직장에서 괴로운 상태면은, 네, 예, 그게 싫으면 그만두는 거가 사실은 맞는 말인데, 네, 예, 만약에 절실하게 그럼에도 나는 생계비를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를 나올 수밖에 없다 하면은 눈 감고 그냥 생계비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꼭 그게 아니고 다른 선택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제 그게 맞는데 같은 업종이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조금 그죠? 네. 예. 수술실이 아닌 경우 그 그 제가 10대 때부터 계속 수술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파보거나 뭐 이런데 가는 것도 일단 지금은 두려운 마음도 크고 그래요. 음, 운영 도우님은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세요? 병원에 근무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사실은 제가 오픈에 제가 모르겠는데 보건소 근무하는데 정말 이해가 가네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더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공부가 경영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그죠? 요즘에 많이 그런 병원이 많아서 네. 좀 고민되시겠네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우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서 네, 올바르게 도우님이 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소소하게 조금이라도 실천하시면서 일단은 다른 부서로 옮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요즘에 저기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던데 다 의료 파업 때문에. 네네. 제가 안 그래도 따로 면접 보고 했는데요. 보니까 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이제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언젠가는 부서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사실 두렵긴 해요. 옮긴다는 게. 근데 진짜 싫으시면 부서를 좀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것도 그냥 좋으실 것 같고 그런 거 보기 힘드시면 용감하게 사실은 내가 좀 손해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적응되니까 뭐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요. 제 생각에. 네. 제가 말을 보태자면, 예, 결국은 이제 나한테 선택이 있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같은, 직종에서 해야 된다라면은, 일단은, 해야 되는 업무를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업무를 바꿔보는 거를 한번 신청해보고, 그 괴로운 상태를
호소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환자한테도 그렇고 서로한테 안 좋은 거니까. 예, 일단은 업무실을 바꾸는 걸 한번 신청해보고,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이직이 또 어렵다라면 아예 새로운 업종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고, 예,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드려야 될까요? 그 호스피스라고 그러면은 네. 당신 힘으로, 환자 힘으로 뭔가 의사 표현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 임종 6개월 정도 여명이 남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근데 그래도 보면은 보통 길게 가시는 분들이 6개월이지 보통은 2달 이내 같더라고요.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보면은 봄에 새싹으로 왔다가 오늘 저도 이제 꽃밭 정리를 좀 하면서 시들고 이제 죽어가고 다 말라가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뽑아내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연계도 보면은 진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 생을 마무리하는 걸로 한 삶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삶이 이제 쭉 온 건데 두려움 때문에 사실 더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힘든 거거든요. 예, 그분들의 어떤 두려움과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떠한 위급한 위기에 오면은 굉장히 공포심, 불안감,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건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직장에서 계속 있으면 이제 이게 우울증 같은 게 온다고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이제 내가 이렇게 보살폈던 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가는 그 순간을 계속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우울하고 힘든데, 그걸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환자들도 그게 크대요. 같이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본, 이제 거기는 환자지만, 나는 이제 그 간호해야 되는, 또는 그 보살펴야 되는 그런 처지다 보니, 아무리 건강한 멘탈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이별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걸 계속 보다 보면 사실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이제 이렇게 쌓인다고 저 아는 분도 지금 호스피스 일을 그 간병인 예, 네. 그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한 분을 그렇게 보내고 그분이 계속 또 이렇게 많이 의지를 하셨었나 봐. 그러다가 이제 떠나시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일을 손을 못 잡더라고요. 뭐 일을 하는데 손이 안 잡힌대요, 일이. 예, 감정이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뭐라고 속 시원한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를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니고 또는 이제 인연 있는 분이 이제 어머니의 임종을 그렇게 해서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해주었던 말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던 분의 이제 일화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그 무의식 상태에 있는 분을 면회하면서 저는 그분을 환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그런 환자, 힘없는 환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몸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구분이 없거든요. 우리 특히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육군 가운데 가장 나중에 떠나는 것이 이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듣는 마음. 이 마음은 늙고 병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은 청춘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나의 어떤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가장 이제 가깝게 또는 자주 들여다보는 분들의 그 자세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저는 이제 하루에 2번 이렇게 면회를 가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소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본인이 가장 좋았던 때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대화를 잠깐이라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지극한 일상. 제가 오늘 뭐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요. 어르신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라든가 뭐 어떤 때가 가장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그냥 일상의 것들.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그분도 그냥 계속 어떤 것에 이렇게 집착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 소소한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일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게 그냥 이야기해 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어떤 가족들은 울고만 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계속 그냥 뭐 안절부절 하다가만 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떤 가족 그 어머니가 의식이 아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도 의사도 표현 못하고 그냥 눈만 찔끔 감고 이 손만 꼭 그렇게 그냥 주먹만 쥐고 있는 분이셨는데, 자식들한테 제가 이제 면회 가면 그냥 나오지 말고 그냥 가서 뭐 울고만 있다 오지 말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가슴도 이렇게 쓸어드리면서 그 가족끼리 있었던 행복했던 순간 또는 서운했던 순간, 속상했던 순간, 뭐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미안했던 거,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은 아유 엄마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되게 속상했지. 내가 그때 철이 없었어.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 나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엄마 나 되게 좋았다. 그때 나 되게 행복했어. 뭐 또는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 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또는 맺혔던 것들 있거든. 서운했던 것들. 엄마 나 그때 서운했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엄마 이해돼. 그게 엄마도 그때 힘들어서 그랬잖아. 그치? 이제 이런 식의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 또는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막 인상을 팍 쓰고 그냥 눈을 찡그리고 주먹도 그냥 막 꽉 잡고 막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게 딸들이 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주먹이 펴지고 이 인상 썼던 게 싹 펴지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그 상태로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 그냥 자식들한테. 계속 가서 그냥, 그리고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 엄마 덕분에 우리 다 잘 자랐으니까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로. 그리고 엄마 또는 아버지의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래도 내가 이 한 생 살면서 그래, 그래도 보람은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라고 알려드렸더니 실제 그렇게 하셨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해요.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 듣는 마음은 이 인식작용에 또 작용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한테도 이게 미련과 어떤 집착이 없게끔 집착을 이렇게 자꾸 내려놓게끔 도와드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스러웠던 그 기운과 그 표정 같은 것들에서 이제 이분도 편안해지니까 우리 도우님도 그 공간에서 좀 덜 힘들고 그러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두려움과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두렵고 공포가 오는 건데 이제 그 순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수술실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거 네. 힘들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보름 동안은? 근데 제가 그 어르신들과 마주하거나 했을 때 조금 뭐 날씨나 뭐 그런 거를 좀 여쭤보면서 대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자연스럽게가 안 되죠. 네. 그리고 괜한 그런 제가 하는 행동이 그분들 더 화나게 만들거나 할까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이제 마음가짐이 나쁜 마음가짐은 아닌데 불안정한 마음가짐이다 보니까 네. 이제 내가 먼저 주저주저 하게 되죠. 예. 네. 그걸 이제 계산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우리가 그 가족한테 지금 내 남편, 내 아이 또는 뭐 이렇게 고양이라든가 그냥 내 친구 그냥 그렇게 하듯이 그런 그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지인들, 가까운 친지들 대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 마음가짐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상대방도 그 편안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네. 네. 환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편안하게 받아들이신가 이거를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실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이 앞서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도 그 기운이 전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알아차림하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됐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더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하는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게 이미 에너지 파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뭔가 불편한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그냥 환자가 짜증내면 짜증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그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환자분들도 때로는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또 그렇게 대해주시고 네, 상황에 맞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네.